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투자해놓은 출연자분들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 두 분이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도 다 수익권에 있는데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 APR이 최근 미용기기에 대한 전망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매수가 대비 수익권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볼까요? 일단 아직 대세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고공행진했던 방산주, 조선주 다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수급이 4월에는 어디로 이동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충분히 미용 의료기기는 실적도 그렇고 이제 중국발 호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고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온다면 더 담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PR 계속해서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용기기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코멘트해 주셨고요. 지난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듀캠바이오였습니다. 12,000원대 초반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14,000원까지 찍었고요. 현재도 5%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보유해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좀 챙겨볼까요? 네, 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RPT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내에서의 선순환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시세가 나왔었던 쪽보다는 또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방사성 의약품 쪽에서 듀켄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14,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목표가를 14,000원대로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주가가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16,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탑픽주 듀켄바이오는 또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6,000원대까지 뚫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후속주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섹터별로 저희가 진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인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 호재 소식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 출발부터 좋았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특히나 8개월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어제 6만 원 선에 안착하고 현재도 추가 상승세 나오면서 지금 6만 1,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이 상승 랠리가 당분간 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만약에 상승 룸을 좀 본다면 어디까지 좀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전일 시장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연일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 블랙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결국 주식이 심리 싸움인데 이제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다시 좀 매수를 한다거나 다시 7만 전자를 외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삼성전자는 특히나 이제 지수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는 측면도 있고 이제 지금 약간 좀 시장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나올지 몰라서 다음 주나 4월에는 다시 한번 그래서 지수 조정이나 이런 반도체 조정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 조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주가 그래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일봉상 기준으로 한 6만 5천 원 선은 먼저 돌파를 해주면 이제 그 이후에 6만 8천 원, 7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반도체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항상 상승을 했을 때 매수를 하고 또 따라 붙었다가 조정이 오면 우리가 좀 물리고 이런 경우가 더욱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주에 좀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또 4월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반도체 매수는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삼성전자는 65,000원 선을 뚫는지 이 여부를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지금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HBM3 16단 개발을 완료해서 HBM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최근에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HBM 장비주로도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HBM이 조금 잠잠했다고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HBM 하면 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거든요. 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미반도체에서 좀 다른 쪽으로 HBM 안에서도 눈을 돌려봐야 되는 것인지 장비주 한번 진단해 주실게요. 일단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지위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우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술력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때마다 한미 반도체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에서 HBM3E 그리고 16단 시장이 곧 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적층을 계속해서 높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한미반도체도 들어가는데 한미반도체는 작년부터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많이 몰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적층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거기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이 증착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화권 기업으로도 납품 비중이 많이 잡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HBM3E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좀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전 일단은 뭐 HBM 쪽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레거시 쪽에 대한 메리트가 여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TLB라든지 이런 코리아 서킷 같은 기판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레거시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기판 쪽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증착 기술을 가진 기업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TLB를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투자하는 시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추가 상승세에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도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기판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TLB도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또 특징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CXL, 소캠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 종목들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대장들의 흐름이 좋으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서 대부분 다 딛고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기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뭐 그 다음 날은 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 SSD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또 다시 한번
보면 뭐 CXL 관련주도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테마 내에서 결국엔 대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CXL 관련주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네오셈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 이제 CXL 메모리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네오셈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장기 이평선이 241선 위에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의 흐름이 좋고 뭔가 좋은 재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CXL 관련주 중에서는 네오셈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볼 때 이제 보는 게 제주 반도체인데 사실 제주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시세 분출을 하고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지금 주가 이제 위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가지 관심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CXL 모멘텀을 안고 있는 반도체 특징주로는 네오셈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는 제주 반도체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 시작에서 크게 빠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라인메탈 등 상당수 경쟁 기업이 최근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한 남은 2, 3년 정도가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목적과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증권가 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재길 본부장님, 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조금 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화그룹주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뭐 한화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양봉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 정도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금액이 워낙 크고 유상증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부정적인 영향,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재무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나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영내에서 그 물량을 원래 소화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의 협약처럼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발발하면서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 물량들을 많이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래 몇 달 전부터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만한 캐파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유럽 쪽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미국 쪽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단기적으로야 이런 3.6조, 3조 6천억 정도 이런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죠. 저도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이 명분 자체가 유럽 내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유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완전히 대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치 양봉이 나오면서 버텨줄 것 같지만 며칠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수익일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밀려서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일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유럽 쪽에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그 명분에 대해서는 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비중에 따라서 혹은 보유, 미보유에 따라서 대응 방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유념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최근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 방산주가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유상증자 이슈가 또 방산 섹터 전반적으로 또 투심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감도 불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좀 많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 방산 섹터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현재 구간에서 그럼 우리 대표님은 방산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된다고 보실까요?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 최고점이 지금 78만 1,000원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곧 고점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암암리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공공행진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의 방산주들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럽에서도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러한 악재들이 조금 맞물려서 이런 이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탄탄하고 숫자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좀 꺾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성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제 유상증자가 다시 한번 좀 회사가 좀 도약하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조금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이 개파락한 구간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수익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신규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일단 섣불리 보기보다는 이제 유럽의 방산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으로 회복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오히려 뭐 이슈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차선으로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을 같이 보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차선책으로는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방산이 움직일 때 이 LNG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잊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네. LNG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어제 기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 이 알래스카 LNG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알래스카 LNG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뭐 밸류 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LNG와 관련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LNG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이 LNG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LNG 쪽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올해에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태광이라든지 태광도 어제 많이 하락을 했었죠. 피팅 쪽에 대한 태광이라든지 그리고 밸브 쪽 같은 경우는 화성 밸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통해 가지고 많이 알게 된 기업인데 우리가 어쨌든 알래스카에서 LNG를 시추해서 빼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정관 관련돼 가지고 넥스틸이나 휴스틸 같은 기업들, 세아자경 같은 기업들이 먼저 변동성을 보였죠. 그리고 결국엔 이제 LNG를 운반하거나 할 때 LNG 분해제를 만드는 동성화이텍이라든지 그리고 그 강관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피팅 밸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피팅 같은 경우는 관을 연결해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태광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스의 양을 조절해 주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밸브 쪽 화성 밸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알래스카 LN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 기업들을 체크할 명분은 결국엔 추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어느 정도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을 때마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식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LNG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지금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HLB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이 결국 FDA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7월에 삼수 도전한다고 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삼수에 도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한가에 거래가 되면서 매도에 걸려 있는 지금 잔량이 엄청나거든요. 네. 당분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참 너무 속상하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HLB의 다음 행보를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측에서는 5월 달에 다시 신청을 해서 뭐 7월 달, 8월 달쯤에는 다시 한번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투심은 많이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대반등이 좀 나왔을 때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만 HLB가 앞으로 어떤 일정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일정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HLB가 중국의 항소제약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국 제약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일단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 어쨌든 임상 3상까지는 진행이 된 부분이고 3상까지는 통과가 된 부분이고 이제 승인 쪽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당장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다시 한번 재심사를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따져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LB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이 HLB 이슈에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 듀켄 바이오처럼 일부 개별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윤혜린 대표님,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제약 바이오주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이제 개개별로 너무 무빙이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시점이라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반도체가 상승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반도체가 사고 싶어지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 또다시 이제 지금 빠질 때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게 대형주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정권의 이 의약품 관세 부과 그리고 이제 중국 CDMO 기업의 이제 규제에 따라서 뭐 사업적 리스크보다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보시면 이제 2월 달에 120만 원을 찍고 이제 다시 좀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묘하게 지금 일봉상 121선을 지켜주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안전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모아나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안전하게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중국 소비 관련 섹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가 또 이 안에 있어서 그냥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바로 말씀해 주실게요. 네, 뭐 지난주에 봤던 미용의료기도 너무 좋고 오늘 네. 이제 화장품 쪽도 흐름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화장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실리콘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통사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중동 쪽이 부진해서 좀 실적 하회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1분기부터 조금 회복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분다면 우리가 예전에 그 실리콘투의 뭐 상승까지는 크게 기대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지금 이 구간에서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실리콘투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오늘 탑픽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뭐 엔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 많이 있는데 저는 오랜만에 이제 의류 쪽에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요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뭐 이마트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많은 업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무엇이 올라갈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본다면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그리고 동남아 쪽 진출,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올해에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3,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 알아봤습니다. 실리콘투와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이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